안녕하세요. 판매드랩입니다. 성공적인 유학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국가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죠.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미국 의치학대 진학을 목표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미국 유학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내 환경이 유학생에게 불리하다 본데 괜찮을까? 미국 의대는 뭐 유학생이 합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서 대안으로 이제 영국이나 호주, 일본, 캐나다, 이런 국가들, 다른 국가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국가별 의치학대 입학의 현실적인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한국 학생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이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한 최적의 유학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현실적인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영상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한국 학생들의 해외 국가 유학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해외 의치학대 국가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이 부분에 대해서 서머리를 저희가 제공할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미국 의치학대 유학, 그래서 타 국가와 비교한 장점, 그리고 현실적인 장벽,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판매드랩의 미국 의치학대 프로그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실제 한국 학생들이 이제 어떤 국가들을 선택하고 유학을 떠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적인 유학 현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분석에 앞서서 유학의 본질적인 목표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명문대 졸업장 뭐 아니면 이런 저 바첼러 학위 같은 학사 학위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사실 과정이죠. 그래서 유학의 궁극적인 성공 이 부분은 사실 전공을 살린 안정적인 취업 이 부분까지 귀결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 취업이라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죠. 최근 이제 미국 유학을 고민하는 분들이 우려도 이 지점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유학생 신분에서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또 의치학 때 이제 메디칼 계열의 진학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이제 뭐 유리천장 때문에 대안을 찾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입학을 대안의 조건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판매디랩에서는 이제 이 지점에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쉬운 입학이 결코 이제 성공적인 취업까지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이번 분석의 핵심 목표는 이제 단순히 입학 난이도만이 아니라 졸업까지의 전 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취업 가능성까지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국가를 찾아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학생들, 한국 학생들의 선택지가 어떤지, 한국 이제 교육부 공식 통계를 통해서 현황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의 한국인 유학생이 12만 3천 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33%, 약 4만 명 이상이 이제 미국을 선택하고 있고요. 부동의 1위죠. 그리고 2위 국가하고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역시 뭐 아무리 요즘의 분위기가 그래도 미국에 대한 어떤 유학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미국을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이제 8만 명 정도, 즉 전체 유학생의 3분의 2가 어디로 향했는가, 요거 한번 보고 싶은데, 통계를 여기 보시면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16,000명 정도, 일본이 14,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는 캐나다가 11,000명, 호주가 약 9,000명 정도 이렇게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은, 첫째, 미국이 가장 인기 있는 국가임은 분명한데, 결코 이제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둘째로 이제 이미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하고 이제 계획에 따라서
아시아라든가 이제 다른 어떤 영어권 국가, 유럽 등지에 이제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이제 조기 유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유학의 트렌드를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식적인 통계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학업계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근 이제 유학생을 떠난 그 약 5천 유학을 떠난 초중고생들 약 5,500명 정도 중에서 캐나다가 31%, 그리고 미국이 26%로 전체의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에 거의 양분하고 있죠. 그리고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둔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호도가 캐나다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주요 흐름을 보면 동남아시아 쪽의 부상으로 볼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라든가 필리핀 같은 곳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이런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현지의 미국이나 캐나다 국제 학교,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계열의 국제학교를 진학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북미 유학의 이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 국가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조기 유학의 이제 선택 기준이 대학 유학하고 다른다는 걸 이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졸업 후의 커리어가 핵심인 이제 대학 유학하고 달리 조기 유학 단계에서는 이제 뭐 안전성, 그다음에 비용, 그 양질의 국제교육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더 변수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죠. 결국 이 시기의 선택이 향후 목표 대학, 그리고 특히 의치학대 진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연계성까지 고려한 것이 현명한 조기 유학의 선택, 그리고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학의 중심, 이제 미국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미국의 이제 전체 대학생이 약 1,90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중에서 유학생 숫자는 4.6% 정도인 9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90만 명 중에서 한국 유학생이 4만 명 정도이고요. 이제 미국 국제교육원의 공식 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무엇을 전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한국 유학생들의 이제 선택은 이제 압도적으로 스템 계열에 압도적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템 쪽에서 이제 수학이나 컴퓨터 과학 뭐 이런 것들 공학을 합치면 전체의 3분의 1이 넘고 피직스 물리나 생명과학까지 더하면 스템 전공자가 전체 유학생 10명 중에 4명이 다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높은 취업률, 유학생에게 유리한 이제 스템, OPT 제도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OPT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물론 이제 문과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문계 쪽에 이제 경영학, 뭐, 12.4%, 미술 관련된 부분도 11% 정도, 이렇게 꾸준히 인기가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 판미드랩의 채널의 이제 주 관심사가 의료, 메디칼 보건 계열인데, 이 보건 계열, 메디칼 계열은 이제 3.9% 정도, 이제 좀 낮아 보이죠? 이 수치가 이제 그 의치학대, 뭐 이제 어떤 전문대학원의 유학생 입학 장벽이 현실적으로 좀 매우 높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긴 합니다. 이제 이런 취업 중심의 흐름이 다른 데이터로도 증명되는데, 졸업 후의 현장 실습, 즉 뭐 OPT 과정, 이 학생들이 이제 전체 14% 정도 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내 취업이 유학의 핵심 목표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스템 중심의 미국 시장 외에 다른 국가에서 의치학대 진학을 위해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분석에서 그 가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의 이제 스템 중심 트렌드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유럽으로 시선을 좀 옮겨 볼 거예요. 최근 이제 국내 학생들 중에서 특히 국제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럽에서 지금 그 한국 유학생들이 약 2만 4천 명 정도가, 유럽에서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북미,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고요. 중요한 유학의 어떤 선택지 중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유럽 유학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세 국가가 이제 전체를 이끌고 있고요. 유럽 내에서 이제 한국인 유학생 1위 국가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7,100명 정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렴한 학비, 뭐 우수한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했다고 보여지고 그 뒤를 이제 예술하고 인문학의 중심지 프랑스가 5천 명 정도 그리고 이제 전통의 명문 대학을 자랑하죠. 영국이 이제 4,200명 정도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전체 유럽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유럽 유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미국하고는 좀 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제 미국 유학생들이 이제 스템 계열에 집중되었다고 보면 유럽에서는 이제 인문, 사회, 과학, 뭐 예술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 경제,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31% 정도로 가장 높이 차지하고 있고 음악, 미술 뭐 이런 예술 분야가 28% 이렇게 되고 이제 공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17%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해서 미술이나 이제 디자인 건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인문학들이 주된 이제 선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영, 경제, 국제관계 뭐 이런 사회과학 분야 이런 쪽에 학생들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영국 의치학대 분야로 지원하는 국내 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럽 유학은 미국 유학의 단순한 대안으로만 볼 수는 없고 인문, 사회, 과학이라든가 예술 분야 전공자에게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미국보다 더 매력적이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메인 스테이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순서고 해외 의치학 대별, 국가별 장단점, 그리고 입학부터 면허 취득까지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대부분의,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 입학 중심의 이제 커리큘럼을 운영하거나 뭐 IB 과정을 통해서 영국계 대학에 입학을 목표로 하죠. 이제 또 이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재학 중인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해외 국제학교 역시 미국이나 영국, 뭐 캐나다계 이런 어떤 교육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메디컬 계열 전공을 준비하는 국제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미국이나 영국, 호주 이런 쪽을 이제 목표 국가로 설정해 왔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내 유학생 비자 문제라든가 뭐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뭐 의치학대 입학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의치학대 유학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국을 제외하고 대안으로 고려되는 주요 국가들의 의치학대 입학 과정, 졸업 후 진로,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과거 해외 의치학대 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이런 국가들이 대표적인 선택지였는데 여기 이제 몇 년 전부터 유럽의 이제 그 헝가리가 새로운 유학지로 또 부상됐죠. 그래서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많은 유학원들이 이제 폴란드나 체코 이런 동부 유럽 쪽에 있는 의치학대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유학원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부터 이제 이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의치학대 유학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치학대 유학 대상 국가로 이제 영국인데요. 이제 영국 의치학대 입학은 전공별로 체계적이고 이제 난이도 높은 과정을 요구하죠. 이제 먼저 의대를 보면 의대 입학을 위해서는 이제 매우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가 필요합니다. A레벨이나 IB 과정에서 이제 뭐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같은 이런 사이언스 과목을 포함해서 최상위권 성적은 기본 요건이고요. 여기 이제 유카트라는 적성 시험에서 또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어떤 뭐 병원에서의 어떤 뭐 발런티어 경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심도 있는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이제 의료 윤리 뭐 상황 대처 능력 평가는 이제 MMI 인터뷰죠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영국 치대를 보면 의대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입학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최상위권 성적, 그다음에 높은 유카트 성적 점수, 그다음에 뭐 치과 의사를 통해서 이제 손재주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증명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특징이 있고요. 약대 같은 경우에는 영국 약대는 이제 유카트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데 케미스트리 과목에서 이제 뭐 우수한 성적을 요구한다든가 입학 경쟁률이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해요.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요즘에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학생들이 영국 약대로 도전을 했고 실제 입학해서 재학 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다 졸업을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인으로서 영국 이제 NHS 일종의 영국 뭐 보건복지부 같은 정부죠 시스템 내에서 수련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졸업 이후에 현실이 이 문제점으로 더 커지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연봉과 생활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NHS 소속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같은 유사한 신분인데, 이제 최근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영국의 살인적인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영국의 이제 의료인들은 이제 연봉이 너무 작죠. 그래서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의료인들이 항상 불만을 갖고 파업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취업 경쟁. 그래서 졸업이 이제 안정적인 수련 과정 진입을 보장하지가 않기 때문에 유학생 같은 경우에 졸업 후에 수련이 과정 지원할 때 뭐 의대에 졸업했다면 현지 학생들과 또다시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국 의치학대 유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이라는 장점과 높은 수준의 경쟁, 비용, 학비도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졸업 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공존하는 경로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영국 의료인이라는 목표의 이면에 모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정보에 기반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 의치학대 유학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제 대학 학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학 실력을 넘어서 독일 의치학대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한테는 이제 독일어가 가장 큰 핵심적인 요건인데요. 모든 수업과 시험, 환자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모두가 100% 독일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 시점부터 유럽 언어 기준으로 C1 그리고 사실상 C2 이런 부분들에 준하는 거의 독일어에 대해서 유창한 언어 능력, 네이티브 수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독일어를 이 정도로 공부한다면 거의 2년 이상 집중적인 어떤 학습이 요구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갖춘 후에도 독일 대학 입학 자격을 또 획득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도 독일 의치학대에 바로 지원할 수 없고요. 가장 일반적인 경로가 슈투디엔 콜렉이라는 1년 과정의 대학 예비 과정에 입학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영국 같은 경우에 파운데이션 같은 과정이죠. 그래서 의치학대 진학 희망자는 거기서 엠컬스라는 또 어떤 그 시스템에 지원해서 입학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1년간 독일어로 어떤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나 피직스 같은 심화 과목 같은 걸 학습을 하게 되고요. 1년 후에 FSP라는 또 최종 졸업 시험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지만 최종적으로 입학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슈트리엔 콜렉이라는 이제 시험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마치게 되면 세 번째 단계고 또 뭐 NC 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입학 경쟁까지 해야 되고 이 NC라는 어떤 입학 정원 제한 제도는 또 FSP 점수로 기준으로 해서 예외 없이 성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엄격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까다로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졸업을 하면 이제 얻게 되는 이점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졸업생은 국가고시를 통해서 아프로바치온이라는 그 국가 면허를 취득하게 되고요. 이 면허가 독일 전역은 물론이고 EU 27개국의 전체에 통용되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독일이 또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취업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고 수련 과정에서 이제 또 안정적인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력도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학비 부담 없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고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보상이겠죠. 그렇지만 입학을 위한 입학까지의 과정은 정말 영국 이상으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 헝가리 의치학대를 보도록 할게요. 헝가리는 이제 수년간, 이제 뭐 2010년대 중반부터였죠, 아마. 그래서 유럽 의치학대 유학에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국가이고, 현재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재학 또는 졸업 후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헝가리를 이제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입학 전형의 특징이 있는데, 헝가리 의치학대는 한국의 수능이나 어떤 뭐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이런 사이언스 과목들에 대한 지식하고 구술 능력을 통해서 평가해서 영어 기반의 자체 입학 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근데 이제 입학 후에는 새로운 현실이 또 직면하게 되죠. 흔히 이제 헝가리 의대는 입학보다 졸업이 훨씬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높은 학업 강도 때문이죠. 그래서 매 학기마다 방대한 학습량과 유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적용되고요. 또 이제 헝가리어 이런 부분도 헝가리어의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당연히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3학년 이후에 시작되는 이제 병원 임상실습 인턴십이나 익스턴십 같은 임상 실습에서 현지 환자하고 이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헝가리어 구술 시험을 매 학년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유급되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헝가리어는 또 이제 영어 외에 제2 외국어 습득이라는 추가적인 또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얻게 되는 큰 이점이 바로 이제 이것도 역시 독일과 같이 EU, 유럽연합에서 통용되는 의료 면허입니다. 그래서 이 면허를 통해서 졸업생들은 헝가리를 포함해서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영국은 빼고 그래서 많은 그 유럽 국가에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독일이나 영국 뭐 수련의 과정을 받고 이제 경력을 쌓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는 경로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또 이제 의사든 약사든 치과의사든 면허 국가고시 시험 준비를 또 하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 폴란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유럽 의치학 때 유학 시에 이제 대부분의 영국이나 헝가리 뭐 이쪽을 많이 떠올렸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목할 만한 장점은 있습니다. 먼저 입학 과정을 보면은 지원 자격은 이제 한국 고등학교 졸업자고 수능 성적은 반영되지 않고요. 그리고 선발은 대학별 자체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온라인 필기 시험, 그리고 이제 어떤 온라인상으로 화상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제 폴란드 의치학대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필기 시험의 핵심은 어떤 바이올로지하고 케미스트리고 일부 대학들은 이제 물리, 피직스나 이제 수학 같은 매스를 포함합니다. 또 구술 인터뷰도 관련 과학 지식 관련돼서 영어 소통 능력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의 유학의 장점을 보자면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일부 대학이 한국보건복지부 공식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리턴을 해도 한국에서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 후에 폴란드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정식 면허가 발급될 텐데 이 면허 또한 역시 유럽연합 EU 전체 국가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는데, 첫째, 이것도 헝가리하고 비슷하죠. 임상 실습이라든가 현지 생활을 위해서 폴란드어 학습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둘째, 입학 후에 학업 기준이 역시 엄격하기 때문에 유급률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또 단점 중에 하나가 헝가리 같은 이제 영국이나 헝가리에 비해서 이제 유학생 커뮤니티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폴란드 의치학대로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폴란드 의치학대 유학은 향후 이제 한국 복귀를 고려할 때 행정적인 안정성이라는 명확한 장점이 있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단점으로 폴란드어 학습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높은 학업 강도, 유급률, 그리고 국내외 이제 면허 시험 볼 때도 이제 그 한국에서 예비 시험이라든가 국가고시에 대한 합격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죠. 그리고 유럽에 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의치학대 유학 국가로 고려하고 있는 호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권 환경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입학 경쟁도 심하고 그다음에 학비도 굉장히 높아요. 미국 수준입니다, 사실. 영국, 미국, 호주, 이 3개국이 다 학비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입학 경로를 보면 호주 의대, 치대 뭐 같은 경우 입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 학부 입학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최상위권 내신 여기도 호주도 영국처럼 유카트 적성 시험이 있고요. 면접,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한국 고등학교 내신만으로 지원은 어렵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영국계다 보니까 호주도 IB라든가 A레벨 또는 이제 호주 대학 파운데이션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대학원 입학 같은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높은 이제 대학 그 GPA라든가 그 적성 시험, 면접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어요. 이제 약대 입학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의치대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카시나 어떤 다른 적성 어떤 시험 없이 주로 4년제 학사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또 역시 이제 IB나든가 이제 뭐 A레벨 또 파운데이션 과정의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최근에 이제 몇몇 그 호주에 있는 그 의치학대들, 약대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능 성적으로도 입학하는 전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제 졸업 후의 과정을 보면 진로로 같은 경우도 보면 졸업생은 이제 호주 보건의료인 규제기구에 등록해서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의대는 이제 1년의 이제 의무적인 인턴십, 그다음에 약대는 1년의 어떤 약대도 인턴십이라고 하죠. 실무 이제 그 수련 과정을 거쳐서 정식 자격이 주어집니다. 호주 내 이제 의료 전문직이 소득 수준도 높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이제 어떤 그 경력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 후 인턴십 자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자 문제 같은 경우로 인해서 현지 학생들하고 또 매우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호주 의치학대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장점으로는 영어권 환경의 수준 높은 교육, 그다음에 높은 소득하고 이제 삶의 질이 있다. 그다음에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위와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단점을 보면 이제 상당히 높은 그 미국의 사립 대학들과 비슷한 수준의 학비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입학 경쟁률도 의치학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유학생도 정원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까다로운 입학 적성 시험, 유카트 같은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 경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단점들이 적지 않게 크게 유학생들한테는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 의치학대를 가는 게 나중에 한국 리턴을 위해서 호주 의치학대를 일부러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호주 의치학대를 졸업한 후에 한국으로 리턴을 해도 똑같이 한국에서 이제 예비 시험이나 국가고시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호주 약사라든가 의사들의 합격률
높지 않습니다. 30%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봤을 때는 이 리턴할 수 있는 국가를 이 비싼 비용을 내가면서 호주가 맞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의치학대 유학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유학은 이제 그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지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일본의 입시 제도를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입학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이제 다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로 일본어 능력 그 JLPT라고 하죠. 이 시험 N1 이상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사실 의치학대 쪽은 대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본 원어민 그 네이티브 수준에 준하는 일본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EJU라는 유학생 대상으로 하는 일본 그 대학 입학 시험을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학교 중에서 상위권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예전에 7, 80년대 했었던 본고사 시험이 또 따로 있고요.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어가 아닌 100% 일본어로만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별로 이제 주요 특징을 보면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에 약대도 마찬가지고요. 6년제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의대 치대는 일본에서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사실 거의 들어가기가 어렵고 보통 사립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립대들 같은 경우에도 사립의치학대들도 이제 그 유학생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학비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후의 과정이나 진로를 보면 면허 취득이나 또 이제 그 일본 국가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식 면허를 받게 되는데 이런 그 일본의 의치학대, 의사, 치과의사, 약사의 면허는 일본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 어떤 다른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일본 내 취업 시장에서는 안정적이긴 한데 뭐 일본 의료계가 또 이제 일반적으로 근무 강도도 높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은 한국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의치학대 유학은 최상위권 일본어 실력을 갖추고 일본의 까다로운 입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과정이다. 그렇지만 이제 지리적으로 한국에서 가깝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장단점은 분명히 일본 역시 존재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제 분석한 헝가리, 폴란드, 독일, 영국, 호주, 일본 이 6개국에 대한 의치학대 유학을 네 가지 핵심 기준으로 비교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입학 난이도를 보면은 이 기준에서는 이제 헝가리, 폴란드가 상대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그룹으로 분류가 되고 이 두 국가가 이제 한국의 수능 성적이 없이 영어 기반의 자체 시험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확실하죠. 근데 반면에 독일, 영국, 호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독일, 일본은 원어민 수준의 현지어가 처음부터 필요하고 영국, 호주는 전 세계 최상위권 학생들과 입학 경쟁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 졸업 및 면허까지 난이도를 보면 이 기준에서는 당연히 6개국 모두가 매우 높은 노력을 필요로 하죠. 이 자체가 이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료계, 의학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울 수가 없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든 국가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면허까지 난이도는 모든 학생들이 비록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의대나 치대, 약대를 간다 하더라도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셋째가 이제 학비하고 생활비 부담인데 비용 측면에서는 저희 독일 무상학비죠. 그다음에 일본도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국 등록금의 절반 수준이죠. 그다음에 헝가리, 폴란드도 상대적으로 어, 저렴하고 합리적인 그룹에 속합니다. 반면에 1년에 그 튜션피, 수업료만 7천만 원 가까운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대하게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철저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그룹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면허 취득 후의 확장성을 보면
헝가리, 폴란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면허가 EU 유럽연합 전역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또 진로 이동이 또 자유롭죠. 그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영국하고 호주 면허는 또 세계적인 공신력도 갖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에 또 영주권 취득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목표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의치학대 입학에 높은 또 장벽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해서 해외 대학으로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국 내 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또 적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에 해외 면허 취득 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취업 전망이 어떨까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이제 복귀해서 의료인으로서 활동하는 경로 이런 부분들은 매우 현실적으로 매우 좁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하게 면허 취득 과정의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국내 의료 현장이 해외 대학 졸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갖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국내 활동하고 있는 의사 중에서 해외 의대 출신이 0.2에서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치과에서는 0.7%, 그다음에 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의료인 10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99명 이상이 국내 대학 졸업자라는 얘기죠. 이제 이처럼 이제 해외파 비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한국 국가고시 면허 시험 취득의 높은 난이도고요. 그다음에 뭐 해외 면허가 있더라도 이제 국내에 돌아오게 되면 예비 시험 통과하고 그다음에 국가고시를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걸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누적 합격률이 4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실 더 근데 근본적인 이유를 보자면 뭐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추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 현장,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뭐 연구기관이든 이제 특히 병원이 주가 될 텐데 이런 의료 현장에서 해외파, 해외 의치학대 출신에 대한 비선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이런 어떤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보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는 뭐 의사소통하는데 신뢰성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그 국가별로, 미국별로, 일본, EU, 이제 국가별로 한국 다 이제 어떤 의료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수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뢰성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 적응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죠. 국내 의료계에서 이제 보통 선후배, 인맥으로 취업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해외파들에 대해서 이제 인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통해서 취업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처음부터 한국 복귀를 목표로 해서 입학이 쉬운 해외 의치학대를 선택하는 전략,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불리할 수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은 해외 의치학대 유학은 일차적으로 그 나라 현지에서 취업하는 걸 목표로 잡은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나 헝가리, 일본 등에서 이제 졸업 후에 해당 국가에 정착할 계획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미래 경력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미국이나 영국, 호주 같이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를 목표로 설정하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이번 영상의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왜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 의치학대 유학이 요즘에 아무리 정치권으로나 아니면 유학생에게 불리하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비자 발급도 어렵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의치학대 유학이 다른 해외 국가들에 비해서 더 합리적이고 유리한 선택지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연한 기대나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미국 유학의 이제 명확한 장점, 그리고 그 이면에 또 존재하는 현실적인 장벽,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국에서 뭐 이제 의사나 치과 의사, 약사가 되는 길, 뭐 가장 이제 매력적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경로로 또 평가받을
텐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이제 명확한 장점과 현실적인 장벽으로 나눠보면은 먼저 이제 미국 유학이 제공하는 세 가지 이제 장점이 있어요. 이제 미국 의치학대 유학이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과 연구 환경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적 보상. 그래서 의사든 치과의사든 약사든 수의사든 연봉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죠. 그래서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셋째로 이제 이렇게 미국 의치학대 졸업 후에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런 학위, 면허 이런 것들이 국제적 위상이 그래도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인정을 받아주고 이제 신뢰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런 장점 앞에 이제 그 반드시 고려해야 될 현실적인 장벽이 또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이제 전공별로 상이한 이제 입학 난이도라고 할 텐데요. 미국의 의대 치대 입학 장벽이 가장 높죠. 그래서 학부 졸업 후에 뭐 MCAT라든가 DAT라는 입학 시험,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제 학생의 미국 의대나 치대 합격률이 3%, 2%대에도 못 미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바늘구멍 같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의치학대는 좋아 보이지만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반면으로는 그 많은 학생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미국 약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접근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의대 치대에 비하면 지금도 미국의 약대 쪽으로 유학을 떠나는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유학생도 충분히 그 약대 입학에 문제가 없고 나중에 유학생 신분으로도 미국에서 약사로 취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미국 유학을 가는데 또 문제가 되는 건 막대한 교육 비용이죠. 그래서 이제 약대든 의대든 치대든 이제 4년 학부 보통 이제 뭐 약대는 좀 틀리지만 치대 같은 경우에 4 플러스 4, 8년 이상을 미국에서 이제 그 많은 비용을 학비를 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의 뭐 7, 8억, 10억 가까이 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른 국가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 유학은 개인의 어떤 목표, 그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의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의 역량, 그리고 막대한 재정, 그리고 미국 내 최고의 커리어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적합한 어떤 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뭐 이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약대는 그보다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고소득 전문인으로 목표를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단순히 국내 의치학대가 입학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단순한 어떤 대안으로 해외 의치학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뭐 미국보다는 입학이라든가 이제 뭐 비용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장벽이 좀 더 낮은 유럽 국가들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미국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입학 가능성을 순서대로 분석해 볼게요. 이제 먼저 약대와 의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미국 약대인데요. 이제 미국의 약대는 130여 개 정도 약대가 있고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랭킹 50위 이하죠. 전미 대학 랭킹 50위 미만이에요. 밑에. 최근 이제 미국 내 약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미국 내에서 낮아지면서 미국 약대 지원자 수 자체가 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합격률로 보면 의대나 치대나 수의대의 어떤 다른 메디칼 계열 어떤 전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여기 보시면 86%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약사는 취업할 때도 어떤 졸업, 출신 약대가 어디인지에 대한 명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약사 면허 취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의대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의대 전체 지원자의 평균 합격률이 44% 정도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지원자가 보통 이제 10개, 15개, 20개 가까이 의대 중복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개별 학교별로 실질적인 경쟁률은 100대 1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최상위권 의대 같은 경우에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 교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4, 전체 합격자 중에 2.4%밖에 되지 않고 유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1.4% 정도입니다. 합격자 비율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 의대 합격에 요구되는 이제 본질적인 학업, 그리고 개인 역량의 수준은 이제 유학생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학생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의 치대, 스위대 유학생의 입학 가능성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치대를 보면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그 12,491명이 지원했는데 6,719명이 합격했습니다. 전체 합격률이 52%. 근데 이제 이 수치를 또 유학생으로 한정하면 합격률이 유학생은 4.8%로 낮아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유학생의 치대 진입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 33개의 수의대만 존재하고요. 그래서 의대나 치대, 약대에 비해서 숫자가 되게 적죠. 그렇기 때문에 수의대의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000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1,600명 정도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격률이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유학생의 합격률은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학생에게는 이제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 메디칼 계열 유학이 전공별로 접근성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대는 이제 비교적 진입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는 유학생에게 매우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로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서는 막연한 열정을 넘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개별 전략 설계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 과정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미국 의치학대 입학이 유학생들에게 더 높은 장벽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이유 네 가지를 좀 보면 첫 번째, 미국의 의치학대 학교의 설립 목적과 재정 구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주립 의치학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의 세금으로 운영되죠. 그런 공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주 거주민, 인스테이트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들도 이제 졸업 후에 미국 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학비, 재정 증명 부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장학금, 스칼라십에서 이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측은 지원자의 이제 수년간 학비, 생활비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의료 관련 활동의 기회 제한인데 이게 굉장히 좀 커요. 이제 의치학대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의치학대 입학을 위해서는 대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어떤 클리니컬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는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데 F1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그 유급 인턴십이라든가 닥터 쉐도잉, 그다음 메디컬 발런티어 뭐 이런 것들 학교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병원이나 이런 어떤 실습 이런 것들로 해서는 이제 유학생에 대해서 어떤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의대나 치대 지원을 할 때 궁극적인 메디컬 액티비티 스펙이 다들 안 좋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아카데믹 스코어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졸업 후에 진로의 불확실성이 또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취약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교육시키는 인재가 미국 의료 시스템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데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든 치대든 레지던시 매칭 과정에서 비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이제 해외에서의 경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적인 제약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은 절대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정보, 그다음에 준비하고 자신만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유학생도 충분히 미국 의치학대 입학에 가능하고 도전하고
또 합격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유학생 합격 현황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좌측에는 메디컬 스쿨, 우측에는 이제 덴탈 스쿨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UCLA, 하버드, 예일, 유펜, UIC 이런 굉장히 명문 의대 치대들이죠. 거기에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어, 레이트로 보면은 작지만 13명, 그다음에 여기 치대 같은 경우에는 NYU 치대는 86명이나 합격했어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어쨌든 간에 전체 합격생으로 보면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유학생들도 본인이 전략을 갖고 충분히 노력을 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도전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외 여러 국가와 이제 미국 의치학대 유학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입학 과정을 종합적으로 바라봤는데요. 오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일부는 유럽이나 호주 유학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부는 미국 유학을 구체적으로 이제 고려할 수 있겠죠. 근데 특히 이제 미국 유학을 결정하신 미국 의치학대 쪽으로 유학을 결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의치학대로의 이제 여정이 절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높은 성적만으로 합격될 수 있는 길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정확한 시기에 맞는 전략과 그다음에 체계적인 실행 시스템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지 비로소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이제 이 길이 어렵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이제 설계했고 전략을 맞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저희가 오늘 말하는 이제 전문적인 파트너가 판메디랩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실제로 합격이라는 결과를 동안 만들어 왔던 판메디랩의 이제 미국 의치학대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메디랩 프로그램은 어드미션 프로그램은 기존의 유학원이라든가 단기 컨설팅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순히 이제 미국 대학 합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최종 목표 달성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유학원들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프리팜 약대 쪽에 아니면 프리메드 이런 프리덴탈, 프리벳 이런 이제 메디칼 예비 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입학 전부터 어드미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대학원 과정 합격할 때까지 모든 단계를 설계하고 같이 실행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입학 전 선행학습부터 해서 입학 후에 대학교 과정에서의 GPA 관리 프로그램, 뭐 닥터 쉐도잉이나 발런티어 같은 메디컬 액티비티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MCAT이나 DAT 티칭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대학 입학 후에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대학원 과정 어드미션까지도 모든 것들을 저희가 같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판메디랩의 이제 대학 어드미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또 단순히 에세이 첨삭, 어플리케이션 작성만 도와주는 일반 유학원의 방식하고는 다르고요. 저희는 이제 그 학생이 등록을 하는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진학할 대학을 선택하고 지원하고 에세이 첨삭 지도까지 모든 걸 완료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월 단위로 이제 정기적인 관리를 하는 토탈 케어 솔루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미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설정하고 타임라인대로 과제를 이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판베디랩은 단발성 유학 컨설팅이 아니라 이제 학생의 대학 입학부터 최종 의치학대의 합격까지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치학대 입학이라는 길이 어려운 여정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제 저희 판메디랩이 그 길을 함께 걸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